자, 봅시다. 우리 학습지 4페이지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또 지문이 하나 있죠? 봐. 이번에는 언어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또 차근차근 봐. 첫 번째 단락.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라고 하죠. 화자는 언어에 자신의 의도, 즉 의미나 뜻을 담고 듣는 사람은 청자라고 하죠. 청자는 그 언어는 화자의 언어겠죠. 화자의 언어를 통해 상대방, 즉 청자는 상대방, 화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된다. 이런 행위, 즉 의사소통 행위죠. 이런 행위, 자, 화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청자가 이렇게 있지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말을 합니다. 언어 행위를 해요. 말을 하든 글을 쓰든. 그러면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거를 던지냐면 뜻이나 의미를 던지는 거야. 청자가 아, 그렇구나. 나는 너의 생각을 알게 되었어. 이게 바로 의사소통 행위이죠. 이 의사소통 행위가 잘 됐을 때는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반드시 화자는 뜻과 의미를 담아서 언어로서 청자에게 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위가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의미를 잘못 전달하거나 발음이 좀 이상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요것 때문이에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1번이야. 또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얘가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혹은 말하는 사람이 문법적인 오류를 범했을 때 얘가 3번이에요. 그럼 정리할까? 이 의사소통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금방 얘기했던 1번, 2번, 3번.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죠?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또는 화자가 문법적 오류를 범했을 때 이때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먼저 하고 이렇게 끝났잖아. 이렇게 해버리고 끝났잖아. 그럼 얘를 또 두 번째 단락에서 뭐 할 거예요? 역시 구체화 하겠지. 자, 개념 얘기가 여기 빵빵 나오잖아. 먼저 낱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벌어지는 일을 살펴보자. 아까 얘기했던 1번을 조금 더 살펴보자. 살피는 것 중에 예를 드는 것만큼 좋은 게 없죠. 학생들에게 상대성 이론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어떤 학생들은 상대적 개념 운운하며 슬슬 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하겠지. 대답을 시작해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물리적 이론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물리적 현상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상대성 이론인 거야. 그런데 이를 두고 남자라는 낱말 가지고 여자라는 낱말이 존재한다는 식의 대응 관계를 의미하는 상대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게 아인슈타인이 설마 뭐 그런 거 남자의 상대는 여자야 이걸로 뭐 세계 과학계를 주름 잡았겠냐고. 그러니까 개념을 잘 이해한 거야 못한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없이 두 개념의 차이를 혼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요. 아인슈타인의 물리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성 이론이라는 건데 원래 이 개념이 얘기하는 것은요. 지금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선생님조차 다 알 수 없는 아인슈타인이 제시했던 물리적 현상인 과학 이론인데 이렇게 하지 맞는 건데 알아요. 상대적 이론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다면 남자의 상대는 여자인 거잖아요. 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대적이다라는 개념을 여기에다가 적용하니까 서로 개념을 혼동했기 때문에 잘못 알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두 개념의 차이, 두 개념이 뭐예요? 상대성 이론과 상대적인 것이 같은 것이 아닌데 그 개념을 같은 것이라고 혼동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괜찮지? 오케이. 두 번째 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여기 빈칸, 블랭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하면서 풀어봐요. 자, 세 번째 단락. 다음으로 우리는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 좀 이따 풀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축구장에서 앉을 자리를 찾는 사람은 의뢰 여기 자리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축구장 가서 야구장 가서 아니면 뭐 이렇게 경기장에 좌석 가면 비어 있어. 여기 자리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야. 이때 질문을 듣는 사람은 심한 당혹감에 사로잡힌다. 주인이 없는 빈 좌석일 땐 자리 있다라고 말해야 할지 자리 없다라고 말해야 될지 망설이는 거야. 이거 얘기해 볼게요. 자, 어디에서? 축구 경기장 관중석에서 화자가 먼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여기 자리 있습니까? 근데 청자는 여기에 땀을 삐질삐질 흐르는 거죠.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만약에 이 자리가 주인이 없는 빈 좌석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자리가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될지 자리가 없어요 라고 대답할지 얘가 망설여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서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물은 질문이라는 것을 알면 쉽게 대답할 수 있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자리가 이렇게 있어. 빈자리가 있어. 사람이 왔어. 여기 자리 있습니까? 자리는 있잖아. 자리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 자리 있잖아, 새끼 하고 때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물어본 의도는 뭐야? 여기에 당신의 일행이 여기 있느냐? 없으면 내가 앉겠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이 청자는 조금 바보 같아서 의자 자리 있는데. 그래서 앉은 거야. 얘 왜 앉아 여기? 이게 내 친구가 잠깐 화장실 간 자리인데 자리 있다면서 뭐야? 왜 거짓말해 그새? 뭐야?
야, 씨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이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이런 일들이 많아서. 그 지정자석이 아닌 경우에 생기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의도한 자리는 뭐야? 여기가 앉아도 되느냐라는 거였는데 청자는 이 자리를 뭐라고 알고 있는 거야? 단순한 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됐지? 네 번째 단락. 때로는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이거는 어떤 경우야?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거는 청자의 뭘 이해라고 해요. 여기 안 나와 있죠? 청자가 이해를 못한 경우야. 이번에는 듣는 사람이 아닌 말하는 사람의 잘못, 화자의 원활하지 못했던 의사소통 수단 때문인 거야. 봐봐. 보통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있는 친구한테 간혹 야, 누구한테 상의해봐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국어에서 상의하다라는 말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의 의견을 듣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상은 서로예요. 서로. between. 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고민이 있으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 상의해봐 라는 게 아니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야. 하지만 이 말은 문법적으로 오류가 있죠.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 누구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한 방향의 의사 전달만을 의미하는 누구에게 물어봐, 의견을 구해봐. 누구? 그럼 상의하려면 에게가 아니라 뭘 써야 돼? 누구? 랑 또는 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자, 일방적으로 누구의 의견을 수용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야. 따라서 한 방향의 의사 전달만을 의미하는 에게를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누구와 상의해봐. 금방 하연이가 얘기한 대로 누구랑 상의해봐로 수정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법적인 오류를 범한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야, 나 지금 해결할 답이 없어서 나 지금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하는데 뭘 상의를 해. 난 할 말이 없어. 난 누구에게 솔루션을 듣고만 싶어. 그래, 누구에게 상의해봐. 아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야. 누구에게 뭘 상의하냐고. 야, 이 새끼는 친구가 이렇게 좋은 애 뭐야? 이 새끼 뭐야? 너 뭐라 했어? 이 새끼야, 이거 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라고요. 의사소통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겁니다. 마지막. 우리는 언어를 통해서, 자, 좀 지우고, 우리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대방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없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의사소통이 곤란해진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언어 생활을 해나가자. 이를 위해 평소에 낱말의 정확한 개념에 대한 배경 지식을 넓혀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좀 깊이 있게 살펴봐라. 대충 듣지 말고. 그리고 상대방이 의도와는 달리 문법을 잘못 사용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자. 근데 이렇게 글 쓴 사람도 피곤하게 산다, 그지?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데, 그지? 하여튼 자,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